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당시 야권 인사였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방첩사 내부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최 전 의원의 동향과 연고가 있다는 군 법무관 명단을 정리해 관리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현재 내란 특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른바 케빈 워시 쇼크에 어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면서 5천 선이 깨졌습니다. 돈을 푸는 사람이 올 거라 예상됐던 연준 의장 자리에 매파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세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샤넬백 2개는 인정하면서도 가장 비싼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돌 의혹을 비롯한 사건들로 소원해졌던 쇼트트랙의 심석희, 최민정 두 선수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원팀으로 뭉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990년 민간인 사찰,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서 2023년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에는 특정 정치인이 누구와 만났는지, 직책과 기수까지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 요원들이 지난 2023년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군 내부 문건인데 분석 대상은 당시 민간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이 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성들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해왔다면서 전역한 후에 어떤 법무법인을 세우고 어떤 소송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 소속 누구와 만났는지 연도별로 이름, 직책, 기수 등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30명 넘는 법무관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최강욱 라인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포함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작성자, 작성 일자, 결제 라인 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건 내용을 접한 최 전 의원은 이들과 따로 모임을 하지도 않았고 명단 중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진위 검증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문건으로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성향의 인물을 육군 법무병과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12.3 불법 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이 문건은 내란 특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JTBC는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게 사실인지, 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물었지만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면서 5천 선도 깨졌습니다. 트럼프가 매파인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에 지명하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릴 거란 예상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세계 증시에 코스피도 내려앉았고 환율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연준 차기 의장에 지명하자 달러를 뺀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매파로 알려진 워시가 트럼프의 주문과 달리 기준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지 않고 돈줄을 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기 의장으로 선임된 케빈 워시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금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의 조정이 있었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도 워시 쇼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5%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4,94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2조 5천억 원어치 넘는 주식을 판 외국인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급등하며 1,464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질주했던 코스피가 한 번 쉬어갈 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케빈 워시 선정으로 인해서 하락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잠깐 나올 수 있는데 수출도 양호하고 실적 자체도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어서 일정 수준 하락 이후에는 저희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시 쇼크를 털어내고 코스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증시 흐름이 주목됩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인데 김 씨는 샤넬백 2개는 받았다면서도 가장 비싼 이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개는 무죄. 통일교 금품도 그라프 목걸이와 2번째 받은 샤넬백만 인정됐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불복한 겁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언을 바꾸고 실물까지 제출하자 뒤늦게 샤넬백 수수는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인성 재판부는 건진이 굳이 목걸이를 가로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2번째 샤넬백도 청탁 대가로 보고 사실상 정교 유착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김 씨조차 인정한 처음 받은 샤넬백 역시 청탁의 대가로 볼 만한 개연성은 충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음 받은 샤넬백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편 김 씨 측은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 오빠인 김진우 씨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김 의원은 2017년쯤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란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최 씨와 김 씨는 김 의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 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쪽은 합당해, 다른 쪽은 제명해.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도를 두고 대권을 향한 욕망이라며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열린 국민의힘의 의총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바로 옆에 앉은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친청 문종복 최고위원이 지나치다고 맞섰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40여 명도 현 시점에서의 합당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으는 등 당내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측이 친한계의 사퇴 요구와 소장파의 재신임 투표 제안 등의 역공을 펼쳤습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선 시작하자마자 친한계가 의원이 아닌 김민수, 조강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걸 문제 삼으며 고성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 조사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며 친한계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수사로 밝히자 그러면 수사에서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로 밝혀지면 그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깊어지는 갈등 속에 여야의 내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미국 이민세관국 배치가 논란이 되고 있죠. 미국 선수단을 위한 휴식 공간의 이름마저 아이스하우스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을 선수들을 위한 쉼터로 꾸몄습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물론 가족들이 모이고 승리도 축하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이스하우스인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빙상 스포츠를 의미하는 이름이긴 한데 최근 미국은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반발이 심한 미 이민 단속국 아이스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에서도 이민 단속국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아이스하우스 이름을 윈터하우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도 벌써 57일째인데요.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불꽃을 전하는가 하면 클라이밍 팀이 해발 2184m 그리냐 메리디오날레 산 정상까지 성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올해 봄이 언제 찾아올지를 점치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올해 겨울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현지 시간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펑스토니에서 사람들이 한 북미 마멋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펑스토니 필이라는 이 마멋이 겨울잠에서 깬 날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들어가려고 하면 겨울이 6주 더 이어진다는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Here on my ground, 6 more weeks of winter abound. 유럽의 기독교 축제에서 유래해 1887년에 시작한 행사, 벌써 130년이 넘게 이어졌는데요. 1993년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 이 날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Well, it's Groundhog Day. Again? 하지만 명성과는 달리 펑스토니 필의 기상 적중률 3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울면 봄이 찾아온다고 하죠. 경칩까지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연속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투기를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배급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렵냐고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용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그만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표 계산 안 하고 비난을 감수하면 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한 글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SNS에 게시한 부동산 관련 글만 6개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앞서 밝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메시지를 두고 대국민 협박, 호통 경제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공주도 6만 호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원래 서울시가 계획한 민간주도 25만 4천 호 공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업이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서울시가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사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안 없는 정책 회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인디언 기후정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길. JTBC 구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을 겨냥하는 글도 올렸는데요. 캄보디아 정부가 신임 주 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글의 의미를 물었고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외교부는 통상적인 소통이었을 뿐 항의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피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빈말 같냐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다면 끝까지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은 캄보디아어로 번역돼 함께 게재됐습니다.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힌 겁니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신인 김창룡 주 캄보디아 대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글을 올린 의미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사는 범죄 조직이 한국어나 영어를 모를 수 있어 현지 언어로 경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는 온라인 스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캄보디아와 통상적 소통이었고 초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이 대통령의 SNS에서 삭제됐습니다. 네,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한편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원 73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 땅에 편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새 나라를 성조기로 덮은 지도를 올리고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화한 일로 볼 때 가볍게 넘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사교 모임 알팔파 클럽의 만찬 모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편입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선 침공하지 않고 구매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해당 사교 모임은 전통적으로 주로 조롱과 농담이 오가는 비공개 행사입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트럼프의 해당 발언을 단순 농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가 모두 성조기로 뒤덮인 지도를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의 경우 매입 협상 자체를 공식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인접국 캐나다를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자주 불러왔고 트루도 전 총리를 주지사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We don't need anything. So why are we losing $200 billion a year and more to protect Canada? And I said that to, as I called him, Governor Trudeau.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며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구 재편을 노리는 이른바 돈노주의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조차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국제적인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엔 중부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4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